여러분, 오늘 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어쩌면 별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밤하늘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별 하나쯤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별들,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진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 하늘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품어온 가장 오래된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답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주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우주를 여행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을 신성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별들은 신들이 박아놓은 보석이었고 하늘은 단단한 천장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밤하늘은 그저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 계절과 운명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책이었죠. 그런데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릴레오는 처음으로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달 표면에는 산과 계곡이 있었고 목성 주변에는 위성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완벽하고 고정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역동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력한 망원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점점 더 먼 곳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너머에는 또 다른 별들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은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데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또 수천억 개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이고 태양계는 은하의 작은 일부이며 그 은하조차 우주 전체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넓은 우주는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 20세기 초 한 천문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허블. 그는 먼 은하들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에서 오는 빛의 색깔이 조금씩 붉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온 빛은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허블은 깨달았습니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모든 방향에서요. 마치 우주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말입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주가 커지고 있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점점 작아졌을 것이고 결국 아주 먼 옛날에는 한 점에 가까웠을 거란 뜻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 왔습니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주가 커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또 뭘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을 상상해 보세요. 풍선 표면에 점 몇 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을 부풀립니다. 그러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하지만 점 하나하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풍선 표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들이 서로 멀어진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측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주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끝은 어디일까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에 벽이 있고 땅에 경계가 있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주에도 그런 식의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에 가면 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주에는 끝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다시 풍선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풍선 표면 위를 기어가는 개미를 상상해 보세요. 개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표면은 둥글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개미에게는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표면만 있을 뿐입니다. 우주도 그럴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이 휘어져서 끝없이 계속되지만 동시에 유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무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은하와 별과 공간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가 유한하든 무한하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유한합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엄청나게 빠르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약 138억 광년 정도까지입니다. 그 너머에서 오는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전체가 무한하든 유한하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정 거리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은 은하와 별들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영원히 계속될까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주에도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열적 죽음입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계속 팽창한다면 언젠가는 은하들이 너무 멀리 흩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별들은 하나둘 꺼지고 새로운 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점점 고르게 퍼져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고요해지는 거죠. 상상하면 쓸쓸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려면 수천억 년, 어쩌면 수조 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크런치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중력 때문에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하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결국 모든 것이 다시 한 점으로 모입니다. 빅뱅의 반대 과정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한 점에서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뛰듯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관측 결과는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세 번째는 멀티버스 가설입니다. 우리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수많은 우주들이 각자의 법칙과 역사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우주가 끝나더라도 다른 우주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계속될지 언젠가 끝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유한함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영원하든 유한하든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경이롭지 않나요?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답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내일 할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신 우리 앞에는 광활한 시공간이 펼쳐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가 아니라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우주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시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반대로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유한함은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나는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어. 하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수천억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별들 사이에서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진화했고 결국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우주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함께 나눈 식사, 창밖을 보며 느낀 평온함, 그 모든 순간들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작을지 몰라도 그 순간들은 진짜였고 의미가 있었고 소중했습니다. 우주가 끝이 있든 없든 영원히 계속되든 언젠가 끝나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의 가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요. 신비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요. 그리고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창밖을 보세요.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너머에 광활한 우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밤,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하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